요즘은 집안의 저장 공간이 좋아서 식재료를 보관할 때 긴장이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추운 날도 더운 날도 곰팡이나 세균에 대해서 안심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게다가 버리기 아깝다고 곰팡이만 떼어내고 먹었다가는 심각한 질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버리기 아깝다고 먹었다가 위험해지는 음식과 건강한 보관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았다면 오늘 영상 잘 보시고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감귤입니다. 귤에 곰팡이가 생겼다면 주저하지 말고 통째로 버리세요. 귤은 한국 사람이 가장 즐겨 먹는 과일 중에 하나인데요. 많이 사서 보관할 경우 서로 맞닿은 부분에서 곰팡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가끔 아깝다고 그 부분을 떼서 먹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요. 괜찮겠지 생각할 시간도 아깝습니다. 그냥 바로 버리세요. 귤처럼 무른 과일이나 수분이 많은 과일에는 곰팡이가 깊숙이 침투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보통 녹색 곰팡이와 청색 곰팡이가 자주 피는데요. 이런 곰팡이는 두드러기와 발진 등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곰팡이 독소가 몸에 들어가면 호흡기, 간, 신장, 신경계 등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식품안전감시국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곰팡이의 침투력을 결정하는 기준은 식품의 수분 함량입니다. 귤 외에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딸기, 오이 등도 포함됩니다. 귤에 곰팡이가 피는 이유는 보통 하나가 아래쪽에 깔려 대량의 귤의 무게에 의해 눌리거나 생산이나 배송 과정에서 상처를 입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식물 숙성 호르몬인 에틸렌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귤은 과숙하여 물러지고 껍질이 터지는 등의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이때 내부에 생성된 대량의 에틸렌 가스도 함께 방출되는데 이 에틸렌 가스는 주변의 귤을 쉽게 물러지게 만드는 현상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스 안의 습도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고 박스 안에 있던 곰팡이, 포자들이 자연스럽게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그냥 방치한 박스는 곰팡이가 살기 좋은 집단 서식지로 변합니다. 그래서 단 한 개의 귤이라도 곰팡이가 핀 경우 옆에 있는 다른 귤에도 바로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곰팡이 걱정 없이 귤을 오래 보관하려면 실온에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공기가 통하지 않는 냉장고에 보관하면 신맛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 후 세척하는 게 좋습니다. 세척할 경우 아직 발화하지 않은 곰팡이 포자와 농약 성분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척 효과를 더하고 싶다면 소금물이나 베이킹소다를 녹인 물에 약 10분 정도 담갔다가 흐르는 깨끗한 물에 여러 번 헹궈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분을 잘 닦아 박스에 신문지 등을 깔고 보관하면 됩니다. 이런 모든 게 귀찮다면 귤을 구매하고 나서 손가락이 노랗게 될 때까지 최대한 빨리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감귤보다 더 중요하지만 미처 생각 못한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건강학교 채널에서 중요한 건강 정보만 쏙쏙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구독하시고 영상 보시면서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나와 내 주위 사람에게도 영상을 공유하셔서 모두 함께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식빵을 포함한 빵류입니다. 영화 기생충에서 주인공인 기택이 곰팡이가 핀 식빵을 먹는 모습이 나옵니다. 기택은 그 부분만 뜯어내고 먹으면 괜찮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보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영화는 영화일 뿐 따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식빵을 뜨겁게 데운다고 완전히 제거되기 힘듭니다. 빵에 피는 곰팡이가 무조건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보통 세 가지가 있는데요. 검은빵 곰팡이, 페니실린빵 곰팡이, 클라도스포륨 곰팡이 등이 있습니다. 먼저 검은빵 곰팡이는 가장 일반적인 빵 곰팡이 중에 하나입니다. 빵뿐만이 아니라 야생 과일과 채소에도 나타납니다. 까맣고 얼룩덜룩하게 번져나가는데요. 메스꺼움과 소화불량 등을 일으킬 수 있지만 위험하지는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페니실린빵 곰팡이의 다른 종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항생제로 사용되는 페니실린이라는 분자를 생산합니다. 그렇다고 먹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페니실린 중에서 독소를 유발하는 물질을 생성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서 문제가 큰 것은 클라도스포륨 곰팡이입니다. 이 곰팡이는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진한 녹색에서 검은색으로 퍼져나가는 곰팡이입니다. 다른 빵 곰팡이보다 안 좋은 냄새가 많이 나고 실수로 먹었을 경우 구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미국의 영양학자인 캐리 간스에 따르면 곰팡이가 핀 식빵을 조금 먹는다고 해서 죽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면역 시스템이 건강한 사람이나 별다른 증상이 없는 사람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식빵에 붙은 조그만 곰팡이가 빙산의 일각처럼 식빵 전체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쉽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한다면 곰팡이가 조금이라도 보이는 것은 버리는 게 최선입니다. 식빵에서 중요한 것은 보관 방법과 함께 촉촉한 식감을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입니다. 식빵은 보통 실온에 보관하게 되는데요. 이때 빵 안에 전분이 노화돼서 푸석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지퍼백 등에 넣어서 밀봉하고 냉동 보관을 하게 되면 전분 노화를 억제하면서 맛있는 식감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눅눅해진 식빵은 찜기 위에 넣고 잠시 쪄주면 따뜻하면서도 부드러워집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하지 마세요. 식빵이 수분을 많이 먹어 뭉개질 수도 있습니다. 굳이 밀가루죽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는 귤과 다르게 단단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절대 아닙니다. 견과류에 곰팡이가 피면 아플라톡신, 오크라톡신 등 곰팡이 독소가 생성될 수 있어 버리는 게 낫습니다. 영국에서 1960년대 처음 존재가 밝혀졌는데요. 당시 아플라톡신에 오염된 땅콩 사료를 먹은 7만족, 10만 마리 이상이 폐사되었습니다. 아플라톡신은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진균독의 일종으로 매우 강한 독성을 갖는 발암물질입니다. 일단 생성된 곰팡이 독은 일반적인 가공과 조리할 때의 열 처리 정도로는 파괴되지 않습니다. 또한 아플라톡신 비원은 장기간 다량 섭취할 경우 사람에게 간암을 일으킬 수 있어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아플라톡신 비원을 인체 발암성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는 아플라톡신 허용 기준치를 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곰팡이류는 땅콩 등 탄수화물이 풍부한 농산물이나 곡식류에 붙기 쉽습니다. 사람에게는 아플라톡신 중독증이 나타나거나 발암물질이 되기도 합니다. 비단 암이 아니더라도 아플라톡신을 다량 섭취하게 되면 출혈, 설사, 간경변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내성이 없는 어린아이들에게는 발육부진 및 저체중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심각할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하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식품에 아플라톡신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또한 아플라톡신은 비교적 열에도 강하기 때문에 가열 조리를 한 후에도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곰팡이가 피었거나 의심이 가는 식품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아시겠죠? 아깝다고 먹지 말고 그냥 버리세요. 그리고 견과류는 밀봉해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밀봉을 확실히 했더라도 햇볕이 드는 곳에는 보관하면 안 됩니다. 섭씨 10도 이하의 온도 즉 냉장이나 냉동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쌀 곰팡이입니다. 쌀은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곡식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쌀의 곰팡이가 필 경우에 그냥 씻어서 먹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 역시 절대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쌀뿐만 아니라 곡류, 콩 등에 피는 곰팡이에서도 안 좋은 독소가 나옵니다. 앞서 말한 아플라톡신뿐만 아니라 오크라톡신, 제랄레논 등도 있습니다. 이 중에 제랄레논은 생식기능 장애나 불임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오크라톡신은 얼마 전 수입산 고춧가루에서도 기준치를 15배 이상 초과하게 나와서 통관이 차단된 적이 있는데요. 오크라톡신은 신장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고 간의 면역 작용을 저해하고 급성 지방 변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 손상과 칼슘 과다 축적을 일으켜 신경기능 손상을 유발하는 중추 신경계에 특히 해로운 독성 물질이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누적될 수 있으므로 중독을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제암연구소는 오크라톡신을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곰팡이 독소의 경우 밥솥에서 뜨거운 열에 가한다고 해서 위험성을 모두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버리세요. 그럼 곰팡이가 핀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보통은 쌀을 물에 씻을 때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상적인 쌀을 씻었을 때 쌀뜨물이 흰색을 띠지만 곰팡이가 피면 검은색, 파란색 물이 나옵니다. 또한 쌀통에 검은색, 회색,
초록색을 띠는 경우가 있을 때 곰팡이가 피었다고 보는 게 좋습니다. 쌀에 곰팡이가 피지 않게 잘 보관되려면 온도 변화가 적은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습도 60% 이하, 온도는 10에서 15도 이하에서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쌀을 주방에 보관한다면 습기가 차지 않도록 습기는 제거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른 곡류나 콩류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옥수수, 땅콩과 같이 껍질이 있는 식품은 껍질째 보관하고 남은 것은 밀봉해서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버리기 아까운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아깝다고 일부러 곰팡이 독소까지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가족이나 주위 분들 중에 이런 분이 계시다면 영상 공유하셔서 소중한 건강을 같이 챙기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앞으로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되는 영상으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